네, 최근에 국민의힘 연천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과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은 왜 전화 연결인 거예요? 오늘 저희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네. 순천에서 또 현장 최고위원회 한다 그래가지고요. 네. 순천을 지켜야죠. 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순천을 방문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전남의 제1도시이기도 하고 또 전남에서도 최고위 할 때도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제 지역구에 와가지고 또 이런 어떤 연대하고 포용하고 탕평인가요? 연포탕 행보를 하려고 하는 의도도 일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신경 써주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까? 약간은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내년 초 일단 네. 저 때문이라도 순천 오시는 거는 항상 좋은 일이죠. 네. 지역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순천까지 와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을 보면 내년 총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 위기가 아닌 때는 딱 한 번 빼고는 없었다 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인재라든가 계파 떠나서 개인 감정 떠나서 무조건 모셔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서 천하용인도 수도권 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천하람 위원장은 수도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수도권 갈 거였으면 김기현 대표가 순천까지 와가지고 현장 최고위원회 하겠습니까? 자, 그럼 천하람 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은 뭐든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네. 이제 정치권에서 워낙 멋진 말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연대 포용 탕평 해가지고 연포탕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그 얘기 이후에 국민의힘이 과연 연대 포용 탕평이 흘러 넘치는 그런 멋진 정당이었냐 하면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로는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인재 부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중도층의 효과적인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메시지의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100%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보면 홍범도 장군 이런 문제는 용산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인재 영입 부분에 좀 힘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재 영입이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천하용인 중에서 천 빼고 이제 다 포함되는 걸까요? 지금 워딩만 보면 포함될 여지가 커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다.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는요. 이게 포용도 포용인데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천하용인 내지는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또 소구력이 있는 거는 할 말은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소신대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형태로 당 운영이 될 거냐. 지금 보면은 배에 구멍 내는 사람은 승선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수도권이 쉽지 않다,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하는 분들 또 배척하는 흐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효과적으로 이런 전략들이 구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천하람 위원장은 초등학교 세대입니까? 네, 제가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였고 졸업할 때 초등학교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네. 그때 저 방송 영화나 그런 이렇게 만화 보고 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 한 30여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게까지 돌아가겠습니까만은 네. 왜냐하면 저는 정부나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 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네. 지금 시대에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보라고 하면 학부모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네. 역사와 이념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이 있죠. 근데
그게 전 국민적인 동의나 지지를 얻어내지 않는 이상 정권 바뀌면 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네. 그건 뭐 저희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 논쟁은 역사 학계와 여론의 몫으로 남겨두고 정치권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 참 교훈을 못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렇게 큰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출발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최근의 과거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적폐를 본인들 보는 관점에서 적폐 청산을 길게 끌고 가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근래의 선례도 있는데도 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특히 상대적으로 정치 경력이 없고 이념적인 색채가 옅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후보가 왜 이런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이념 논쟁을 본격화하려는 건지 저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 얘기를 정확하게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네. 이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사회에도 소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야 있겠죠. 가끔 가다가 보면은 아직까지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체제 전복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그게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정도일까? 아니, 물론 우리가 간첩에 대해 가지고 신경 쓰지 말자, 별 문제 있겠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사실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이라는 거는 이미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시장 경제 체제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건 맞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시점에 강조가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갈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경쟁도 있고 나름대로 체제 경쟁이 약간 더 있다면 있지만은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시장 경제 체제거든요. 말만 일당 독재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어떤 그 세계 질서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과거의 이념 논쟁과 100% 궤를 같이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대립을 지금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거를 꺼낼 필요가 있나. 저는 좀 다른 어떤 궤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그 이념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그 정당의 언어와 그 정부의 언어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걸 본격적으로 막 강하게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IAEA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만한 과학적 논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보실장이라든지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IAEA 보고서가 이제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일본의 주권적인 결정 사항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부의 언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정제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정부가 엄정하게 과학적인 태도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약간 일본의 어떤 태도를 우리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한 태도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진짜로 엄정하게 과학적으로 아니면 중립적으로 대처하는 건가,
의구심을 좀 가지는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뼈 아프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과학자들끼리 한번 하는 걸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봐도 사실 저는 그거 좀 구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내지는 정치 외교적인 논쟁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또 과학적인 뭐 논박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그 과학적으로 IAEA 보고서를 논박한 부분이 없다라고 사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민주당에서도 내지는 민주당에서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과학자들도 IAEA 보고서의 어떤 검증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반박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과학적인 토론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꿀릴 게 없다. 그렇게 보고 과학적인 토론이 있고 나서 뭐 외교 정치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과학적인 토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접근했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끼리도 논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1 더하기 1을 100으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1 더하기 1을 답을 지금 받아놓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들렸거든요. 그 답을 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아마 그 과학적인 근거라는 것이 그 대통령실에서 만든 뭐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내용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류의 영향 때문에 뭐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태평양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의 영향이 더 빠르고 뭐 우리나라로 오는 영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뭐 희석이 됐을 때 사실 이게 어떤 과학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인 어떤 논증이 됐다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뭐 서울대에서 뭐 어떤 핵과 관련한 뭐 과학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뭐 제 생각에는 과학적으로는 그건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겠느냐. 다만 국민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는 거는 이게 원자력의 영역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100% 논증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논점으로 가겠습니다. 논점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홍범도 장군 흉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 육사에 있는 흉상들을 다 다른 곳에 이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일이죠. 아, 우선 뭐 나머지 지금 우리 그 국가적인 어떤 독립 영웅들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도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이거는 지금 논란이 진영을 막론하고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홍범도 장군의 활약을 빼고 독립군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서운을 받으셨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해군 함정에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우리가 해군 함정에 누군가의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합의된 영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진영의 대통령이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해군 함정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흉상을 철거한다? 이게 이슈가 되니까 철거가 아니고 뭐 독립기념관으로의 이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독립기념관에 계셔도 될 분이 왜 육사에는 계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이런 논쟁은 참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무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국방부 대변인이 지금 기자분이랑 논쟁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아니 역사 전문가도 아닌 그 국방부 출입 기자랑 논쟁을 해도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국방부 출입 기자와의 논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못 잡는 이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잡한 역사적인 논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과거의 문제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현재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논란은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된 논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른 얘기로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서 지금 광주 출신의 그 정율성 음악가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분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중국으로 가서 항일운동 활동을 하다가 시대가 지나서 어떤 전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력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북한도 갔다 오고 이 상황에서 정율성 역사공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막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정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까지 들여가지고 역사공원 만들고 이런 거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해방 이전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율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공군의 대표적인 군가 팔로간가요? 뭐 그런 것도 작곡하고 북한에서도 6.25 당시에 뭐 북한의 뭐 구락부장인가요? 뭐 정확하게는 저도 역사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이런저런 식으로 6.25 전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민간인에게 해가 되는 뭐 행태들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분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고 뭐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좀 좋아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약간 뭐랄까 자본의 논리로 그냥 쭉 왔던 것인데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 그 어떤 뭐 선조 되시는 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뭐 일본 자위대 군가를 지으신 분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분 시민공원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율성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근거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나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치만 저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있던 흉상을 없애는 것이고 저는 지금 보면 세금을 들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기념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분이 다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율성 씨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있나 더 나아가서 이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진짜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오는 건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이고 다만 전체적인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어떤 과거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국정의 중심이 되고 이걸 가지고 보훈부 장관이 직까지 걸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과잉이다. 이런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논쟁이라는 것이 좀 지금 지나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인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율성 씨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부터 1988년부터 지금 국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삼, 박근혜 정부까지 왔습니다.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제 가면서 문화 콘텐츠로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관광의 유치라는 그런 뭐 명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문화 콘텐츠로 생각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념적인 것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황당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 뭐 광주시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념적인 뭐 어떤 아니면 과거의 행적 이런 걸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동의하기 쉽지 않은 예산 투입인 거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율성 이 어떤 예산 투입에 대해 가지고 옹호하는 입장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하나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전국 단위 이슈로 정율성 씨를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공원 만든다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좀 설득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참 오래된 이슈고 예산도 이미 많이 집행이 됐고 해서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만은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중공군 군가 만들고 이런 분을 우리가 기려야 되나 하는 의구심은 아마 계속적으로 남아있긴 할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